안녕하세요. 오늘은 무리함수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무리함수는 이름 그대로 무리함수니까 무리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무리식은 뭐냐? 책에 보시면 무리식을 표현한 게 굉장히 말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근호 안에 문자를 포함하는 식 중에서 유리식으로 나타낼 수 없는 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는 근호 안에 문자를 포함하는 식을 먼저 보시고, 그럼에도 그것을 만약에 유리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무리식일 텐데 그렇지 못하는 식을 무리식으로 한다. 기본적으로 정리할 만큼 다 정리했는데도 루트 안에 x가 들어있다. 그런 식은 다 무리식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루트 x, 루트 x 마이너스 5 이런 것들도 있고요. 루트 안에 2차식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루트가 분수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유리식이라기보다는 무리식으로 표현해야겠죠. 자, 근데 이걸 우린 다 하냐? 우리 다 하진 않아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무리 함수에서 주로 나오는 무리식은 y는 하고 분자만 있고요. 분모는 없고, 루트 안에 여기에다가 1차식의 형태로 표현되는 정도, 그 정도까지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그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어떤 작업을 통해서 이런 형태로 바꿀 때도 있어요. 아니면 처음에는 무리식인 줄 알았는데 전개하다 보니까 유리식으로 변할 때도 있고요.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 처음에 주어진 상태뿐만 아니라 유리화를 통해서 분모가 유리식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다음 무리식의 분모를 유리화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리수를 가지고 더하거나 빼거나 할 때는 통분하기도 어렵고, 또 그걸 가지고 유리식 부분과 무리수 부분과 유리수 부분 나눠서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분모가 유리수가 되는 게 편하고, 마찬가지로 식에서도 분모의 무리식이 그대로 있는 상태보다는 분모가 유리식인 상태를 선호하기 때문에 무리식이 있으면 우선은 유리식으로 바꿔놓고 계산을 하는 작업을 보통 선호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1번에 루트 안에 x 플러스 1 하고 더하기 1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위아래 똑같은 식인데 가운데 부호만 바꿔서 우리 합차 공식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루트 x 플러스 1과 1이 있는데 여기 더하기니까 빼기를 넣어서 이렇게 곱하면 제곱해서 우리가 a제곱 빼기 b제곱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요걸 우리가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로 인수분해도 할 수 있고 곱셈 공식도 쓸 수 있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을 전개하면 이렇게 되니까 제곱을 왜 하냐면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합차 공식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이것만 따로 곱하면 되냐? 그렇지 않죠. 위에도 같이 곱하셔야 돼요. 우리가 뭐 무리수를 유리수로 바꿀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원래 값에서 변화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마치 변화가 없었던 것처럼 모양만 바꾸기 위해서 유리화를 할 때도 똑같은 수인데 똑같은 식인데 위아래 같이 이렇게 형태만 바꾸고 값은 유지가 되게끔 합니다. 자, 그럼 밑에를 볼까요? 분모는 제곱 빼기 제곱을 이용하니까 루트 x 플러스 1을 제곱하니까 x 플러스 1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1과 1을 곱하면 1인데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서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자, 위에는 x가 곱해져서 분배 법칙을 쓰면 x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x가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거 1이 소거가 되네요. 자, x만 딸랑 남았는데 x가 또 약분이 되죠. 요렇게 약분이 돼요. 그럼 전개해보면 밑에는 1이고요. 위에는 x 루트 x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처음에는 이거 뭐지? 분모가 있네 했지만 분모가 사라지게 되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 옆에 있는 문제도 있는데요. 옆에 있는 문제는 여러분들 각자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렇게 유리화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함수를 다루는 게 중요하니까 요거는 요 정도에서 연습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뭐 계산할 때 헷갈리지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분모에 있는 거 똑같은 거 곱하는데 부호만 다르게 하자.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 곱할 때는 분모에 똑같은 거 루트 x 플러스 2 루트 x 똑같은데 여기 마이너스니까 우린 플러스 위에도 똑같이 써서 위아래 각자 곱하자.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무리 함수를 보도록 하죠. 무리 함수를 보기 전에 무리 함수를 볼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정의역에 대한 얘기인데요. 유리 함수에서도 우리 정의역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분모가 0이면 안 돼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무리 함수도 그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루트 안에는 음수를 넣으면 안 돼라는 거죠. 만약에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 버리면 얘는 음수가 들어가면 더 이상 실수가 아니라 허수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실수 체계에서를 다루는 함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허수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루트 안에도 음수를 넣으면 안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실수를 존재하지 않으니까 좌표 평면의 표현도 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무리함수, 우리가 다루는 무리함수는 요 정도예요.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다루는 정도 요 정도. 루트 안에가 1차식으로 돼 있는 거 거기다가 뭐 플러스 얼마, 뭐 전체적으로 빼기 얼마, 더하기 얼마 정도까지만. 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정의역에서 어떤 조절이 필요한지를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2번 보시면 자, 다음 함수 정의역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정의역은 내가 구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주어지거나 제가 뭐 정하기 나름인데요. 사실 뭐 정의역이라는 게 뭐 다양성이 있어요. 뭐 어떻게 정하든 상관없지만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가장 크게 잡았을 때 실수를 다 할 수 있니? 그건 아닌데 최소 어디까지는 줄여야 돼? 그 정도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루트 안에 x-1이 들어있죠. 그러면 정의역을 잡을 때 x 집합을 얼마만큼 잡아야 돼? x바 어디까지 잡아야 돼? 라고 쓸 때 x-1이 적어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x-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요 조건을 만족하긴 해야 돼. 라는 거죠. 따라서 x의 범위가 그냥 실수 전체가 아니라 1보다 크거나 같은 뭐뭐인 실수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런 수들만 넣자는 거야. 1은 넣어도 되냐? 1은 넣어도 되죠. 1을 넣었을 땐 0이 되니까 0은 괜찮습니다. 루트 0은 0이라서. 자, 두 번째 문제도 보면 여기 3-2x라고 있죠. 3-2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지켜줘야 돼요. 3-2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려면 x의 범위는 2x를 이항시켜서 2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3보다. 그럼 x의 범위는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요 범위를 우리가 정의역으로 잡아야 돼. 이렇게 뭐 정의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요. 그래프 모양을 보기 전에 우리 좀 필기를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옮겨서 해볼게요. 자,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처음 출처는 뭐냐면요. y는 x제곱이라는 요 2차 함수에서 무리함수가 시작이 돼요. 요 함수에서 역함수를 만드는데 역함수를 만들었더니 두 개의 역함수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y는 루트 x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y는 마이너스 루트 x. 요 두 개의 무리함수가 각각의 역함수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요 무리함수의 역함수 또 요 무리함수의 역함수 모두 다 y는 x제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서로 역함수 관계니까. 이상하죠? 얘 역함수가 왜 두 개고 그 두 개의 역함수가 합쳐서 얘일까? 이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이 2차 함수 생김새 때문에 그렇죠. 2차 함수를 그려보시면 밑에다 그립시다.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자, 제가 일부러 색깔을 두 개로 나눠서 그릴게요. 이렇게 빨간색 부분의 그래프 모양 그리고 파란색 부분 요게 이제 y 꼴 x 제곱이죠. 자, 근데 제가 색깔을 하나로 안 그리고 따로따로 그린 이유는 뭐냐면 하나로 같이 그리면 같이 그렸을 때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1대1 대응이 될 때는 우리 가로줄을 이렇게 그어보죠. 교점이 두 개네. 여기도 두 개네. 1대1 대응이 아니죠. 1대1 대응이 아니면 역함수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파란색 부분만 보거나 아니면 빨간색 부분만 본다면 1대1 대응이 되게 만들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정의역과 공역으로 만들어지는 박스 부분을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 노란색 부분만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1사분면만 생각해 보면 1대1 대응인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2사분면만 볼까요? 2사분면만 봤을 때도 어때요? 여기만 보면 1대1 대응이 되죠. 그래서 각각의 1대1 대응이 되는데 그때 각각의 1대1 대응인 그 부분에 대한
역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범위를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 이 파란색 부분의 범위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도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 부분은 x가 0보다 작거나 같고요. y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예요. 2사분면과 1사분면이죠. 그럼 그때 역함수를 구해보자 라고 하면 역함수를 이렇게 구해볼게요. 여기다가 각각 구해봅시다. 그러면 요 부분 잠시만요. 자, 요번에는 이제 자, 여기 보세요. 얘네들 이 부분에 대한 역함수를 구해보면 x랑 y가 역할을 바꾸죠. 역할을 바꾸는데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y도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x랑 y의 역할을 바꿔봤자 그 역함수의 범위는 여전히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거예요. 바뀌긴 했지만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빨간색 파트를 봅시다. 이 빨간색 부분의 이 정의역과 공역은요, 서로 역할을 바꿨을 때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y가 0보다 크거나 같던데 이게 역함수를 갈 때 어떻게 되냐? x랑 y가 역할을 바뀌죠. 그럼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 x가 반대로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예요.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부분이 어디냐? 그 부분은 바로 x가 음수이면서 죄송합니다. 정반대로 썼네요. 죄송해요. 자, 방금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여기서는 정의역이었지만 역함수에서는 공역이 돼요. 그래서 y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고요. 공역이었던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젠 정의역이 되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뀔 거예요. 이제 역함수의 정의역과 공역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어디냐? 이 부분이 바로 이렇게 끌어서 갈게요. 이 부분이 바로 이렇게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y는 0보다 작거나 같은 파트, 즉 4사분면에 들어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역함수의 영역이 이렇게 바뀐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역함 생긴 거 어떻게 생겼는데? 생긴 거 우리가 판단하는 건 이걸 보죠. y = x의 선을 그어보시면 돼요. 자, y = x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역함수를 그려보자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역함수를 그려볼까요? 자, 역함수, 요거 역함수는 어떻게 그려질까를 생각해보면 요렇게 파란색 부분에 대한 역함수는 요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빨간색 부분의 역함수는 요렇게 그려지겠죠. 자, 점선만 보시면 확대해볼까? 점선만 보면은 점선만 봤을 때 보세요. 점선만. 이 분홍색 한번 이어볼게요. 점선만 보면 이렇게 해서 마치 이차함수인데 옆으로 누워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각각의 역함수를 합쳐보면 또 이차함수 옆으로 누워있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역함수 여기다가 오른쪽으로 넘겨서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파란색에 대한 역함수는 어떻게 그려지냐? 요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꼭지점 찍고 요렇게 이차함수의 날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원래 이차함수의 그 빨간색 부분이었던 거 역함수가 어떻게 되냐? 여기 점 찍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계속 내려가고요. 얘도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고 계속 내려가는, 뭐 가다 점근하는 거 아니고요. 계속 올라갈 거고 얘도 계속 내려갈 겁니다. 점근하는 건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럼 이 식이 바로 뭐냐? 얘가 바로 y 꼴 루트 x고요. 얘가 바로 y 꼴 마이너스 루트 x 이렇게 됩니다. 자, 왜 하필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었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맨 처음에 y 꼴 x 제곱의 역함수를 구할 때 처음에 뭐예요? x랑 y랑 자리를 바꾸죠. 그러면 x는 y 제곱이 되는데 그 후에 y는 의 식으로 바꿔줘야겠죠? y는 의 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양변에 루트를 씌우니까 y는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y = x 제곱 역함수 사실 못 구하죠. 그래서 x가 양수인 쪽, x가 음수인 쪽 나눴었는데, 그러니까 여기도 x가 양수인 쪽, y가 양수인 쪽에 대한 역함수를 구하다 보니까 이 플러스 마이너스 갈라졌고 그 둘이 각각의 역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정리해 보면
y 꼴 x 제곱이라는 그래프에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대한 역함수가 누구야? 그러면 y 꼴 루트 x야 이렇게 쓰고요. y 꼴 x 제곱이라는 식은 갖고 있지만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 대한 역함수 누구야? 그러면 y는 마이너스 루트 x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연스럽게 여기는 x가 양수, y가 양수, 여기가 y가 음수였죠. 그럼 여기서는 x는 여전히 0보다 크거나 같은데 y가 양수인 부분이 되고요. 여기서는 x는 여전히 양수이지만 y가 음수인 파트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왜냐면 당연히 그래요. x는 어차피 루트 안의 값이라서 양수만 늘 거예요. 여기에서 둘 다 x가 양수든 음수든 y 꼴 x제곱에서는 y 값은 양수였어요. 그 부분이 각각의 정의역이 되는 건데 정의역 치역이 바뀌면서 이 x가 양수이고 x가 양수이지만 각각에 넣었을 때 양수지만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y 값이 음수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마이너스가 어디에 붙냐에 따라서 또 영역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각각의 그래프가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좀 맥락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무리함수 그릴 때 y 꼴 루트 x 나오면 1사분면에 이렇게 그린다. 파란색 부분을 따라 그린다. 마이너스 루트 x가 나오면 빨간색 부분을 따라서 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렸을 때 정의역과 공역이 어떻게 되냐? 여기 정의역은 x가 양수이면서 y가 양수인 부분이고 이 빨간색 부분 같은 경우는 x는 양수이지만 y가 음수인 쪽에 그래프가 그려진다. 여기가 그려진다. 그 다음에 얘는 위쪽에서 그려진다. 그런 정도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울기가 꼭 그렇게만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부호가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그 생김새가 이차함수에서 왔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길게 얘기한 거고요. 우리가 무리함수의 기본 형태를 보면 이렇게 구분해요. 루트 x가 있고요. 1번, 2번, y 꼴 마이너스 루트 x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게 나오는데 3번은 y는 하고 루트하고 마이너스 x가 나오는 게 있어요. x 앞에 부호가 바뀌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4번은요. y 꼴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가 있어요. 자, 이거 왜 이렇게 다양하냐? 루트 안쪽에 있는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내보내자라고 하면은 i로 나가지 마이너스 그냥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루트 안쪽에 음수를 넣으면 마이너스 기호가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때 어떤 일이 생기면 정의역이 바뀌어요. 여기서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았죠. 여기도 x가 0보다 크거나 같았어요. 그때의 y 값이 얘는 y가 여전히 양수였고요. 얘는 y가 음수로 바뀌죠. 그죠? 여기가 양수인데 마이너스 붙이니까 음수가 되겠죠. 자, 여기서 어떠냐? 3번에서는 x에다가 오히려 음수를 넣어야 돼요. x를 음수를 넣었을 때 y 값이 양수가 나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x에다가 음수를 넣으면 y가 음수가 또 나와요. 둘 다 음수인 거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가 뭐 x도 양수고 y도 양수다? 아하, 얘는 1사분면에 그려주는구나. 1사분면이구나. 이걸 보고 이거 1사분면. 자, 얘네들은 뭐예요? y가 양수인데 x는 양수인데 y가 음수네. 4사분면. 자, 3번은요. x가 음수인데 y가 양수 2사분면. 그 다음 x도 음수, y도 음수, 요거 3, 4분면 요런 식으로 영역이 딱 제한이 돼요. 생김새는 다 똑같습니다.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요 영역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건데 4개를 나란히 그려보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우선 색깔별로 구분해 볼게요. 우선 첫 번째 거는 제가 원래 하던 대로 파랑색, 요거는 파랑색, 그 다음에 얘는 빨간색이었죠. 그 다음에 얘는 초록색으로 합시다. 초록색. 그 다음에 4번은 보라색으로 할게요. 보라색. 자, 그러면 1번부터 그려보죠. 1번은 어떻게 그려지냐?
1번은 1사분면에다가 그리는데 아까 그렸던 그 날개 모양 그대로 꼭지점 찍고 요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립니다. 아까 봤던 모양과 똑같죠? 2차 함수에서 반쪽 날개에 대한 역함수. 자, 두 번째 빨간색 그래프 볼까요? y는 마이너스 루트 x. 그거는 꼭지점 똑같이 찍고요. 요렇게 그려져요. 여기가 y는 마이너스 루트 x. 그 다음에 얘는 y는 루트 x. 그 다음에 초록색 그려볼까요? 초록색은요,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여기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서 2, 4분면에다가 그리는데 요렇게 꼭지점 똑같이 찍고 요렇게, 너무 안 이쁘다. 요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얘가 바로 y는 루트 마이너스 x고요. 마지막으로 보라색 볼게요. 보라색은 여기 4, 4분면에다가 요렇게 그리시면 돼요. 조금 내려가는 모양 볼게요. 이렇게. 얘가 바로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이렇게 볼게요. 자, 이 식을 이제 크게 좀 비교해 봅시다. 제가 요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그래프 모양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냐면요. 요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는요. 여기 마이너스가 여기 붙어 있는데요. 그죠? 여기 붙어 있죠? 그 마이너스는 사실 원래 요렇게 넘기면 여기에 있던 거라고 봐도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양하는 느낌을 주는 거죠. 자, 여기로 이렇게 가지고 여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보면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냐면 원래 있던 1번식에서 y 자리가 마이너스 y로 바뀌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딱 그대로인 거잖아요. 그죠?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었네. 그 왜 얘기하죠 제가?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었네. 그 얘기 뭐냐면 요렇게 올 때 어떤 일이 생긴 거냐면 x축 대칭이다 라는 거예요. 이 두 함수는 그래서 x축 대칭 모양이 나온다. 볼게요. 어때요? 둘 간의 관계는 마치 x축에 대해서 대칭한 관계처럼 보이는 거죠. 그죠? x축에 대해서 대칭된 관계. 자, 3번 어때요? 3번은 이렇게 가보면 어때요? 누구의 부호가 바뀌었나? 하면 x의 부호가 바뀌었죠.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었어요. 그게 뭐야? y축 대칭. 그림을 그릴 때 y축 대칭하게 그리면 된다. 요렇게 둘이 무슨 관계? y축 대칭. y축 대칭 관계겠죠. 자, 요렇게가 x축 대칭 관계, 요렇게가 y축 대칭 관계야. 그럼 세 번째는 뭐겠어요? 여기 있던 마이너스, 자, 여기 있던 마이너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 있던 걸 수도 있는 거죠. 여기 있던 게 여기로 옮긴 거니까 y의 부호도 바뀌었고 x의 부호도 바뀌었네. 둘 다 부호 바뀌었다? 원점 대칭이에요. 요 그래프에 대해서 본다면 원점 대칭이다. 자, 원점 대칭이다. 실제로 그렇죠? 요렇게 둘을 보면은 요는 둘은 원점 대칭이다. 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의 모양이 나옵니다. 여기 원점 대칭.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어서 보니까 얘네들은 또 무슨 관계겠어요? 얘네들을 비교해 보시면 x가 부호 바뀌었죠. 그럼 요거 둘은 또 y축 대칭 관계네. 자, 요 둘은 어때? 요 둘은 또 x축 대칭 관계네. 그땐 또 요 둘은 또 원점 대칭 관계네. 뭐 이런 식으로 이 네 개가 서로 각각의 대칭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때요? 그래서 x 앞에 부호가 누가 붙냐, 혹은 y 앞에 부호가 누가 붙어 있냐, 요거. 그래서 마이너스에 따라서 마이너스 기호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x 앞에 혹은 y 앞에 있냐 없냐에 따라서 네 가지 방향성을 갖고 있다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네 개가 모두 지키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 원점을 꼭지점을 찍고 있다는 거예요. 꼭지점을 찍고 걔가 위치를 상징합니다. 원점에 꼭지점 찍은 상태에서 네 가지 방향으로 휙휙휙휙 하고 날개를 날리는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정의역과 치역을 따질 때는요, 무리함수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먼저 그린 다음에 따지는 게 좋아요. 마이너스 기호에 따라서 네 방향을 결정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어때요?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여기 이쪽으로 날라갔네 라고 하면 x가 일사분면에 그려졌으니까 x가 양수고 y가 양수겠구나, 이런 식으로. 2번 같은 경우 밑으로 내려갔네, 그러니까 x는 양수인데 y는 음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영역을 먼저 생각하고 그래프를 그리지 마시고 그래프를 마이너스 기호가 어디에 붙여있냐에 따라서 종류별로 그린 다음에 그 후에 정의역과 공역을 오히려 따지시는 게 훨씬 편해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3번은 x가 부호 바뀌었을 때 이렇게 2, 4분면에 그려지니까 x가 음수고 y는 양수야. 이렇게 그래프 그려진 모습을 보고 판단한다는 거죠. 마지막 것도 3, 4분면 갔으니까 x가 음수고 y도 음수야. 이런 식으로 각각의 정의역, 공역 혹은 치역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린 후에 따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따져도 되긴 하는데 그렇게 따지는 것보다 이게 더 훨씬 편해요. 이런 식으로 네 가지 방향에 갖고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3번 같은 문제도 우리가 다 풀 수 있겠죠? 그렇죠? 3번은 뭐 따로 풀지 않을게요. 우리가 이미 했던 그래프들이라서. 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여기 그 250쪽에 그림도 나와 있죠. 네 가지 방향성. x가 어디 x 앞에 부호가 누가 있냐 이런 건데 여기는 책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a가 음수냐 음수냐 양수냐 음수냐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a가 어떤 기호로 보이는 거니까 여기가 음수라는 건 x 앞에 음수가 붙어 있구나 마이너스 기호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쪽에 그리자. a가 양수면 이쪽에 그리자. 뭐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x에 뭐 양수냐 음수냐 그 앞에 부호가 붙었냐 그거는 식에서 보면 단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 문제까지만 풀어보죠. 4번 문제 봅시다. 자, 이제 상수값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상수값이 들어갔을 때 2가 들어갔을 때 어떤 식으로 되는지 볼게요. 자, 요거는 따로 비교하시면 돼요. 나머지 논리는 똑같기 때문에 y 이꼴 루트 x랑 y 이꼴 루트 2x랑 과연 둘이 차이가 뭐냐 요거만 보면 돼요. 자, 1 넣었을 때 값을 보시면 알겠죠. 1 넣었을 때 얘는 1이 나오고요. 얘는 1 넣었을 때 루트 2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냐. 하나는 둘 다 꼭지점 똑같고요. 하나는 이렇게 그려지고 하나는 이렇게 그려진 정도.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얘가 바로 y 이꼴 루트 2x고요. 여기가 y 이꼴 루트 x예요. 자, 1을 넣었을 때 어디가 나오냐. 1을 넣었을 때 여기는 1이지만 얘는 루트 2야. 이것만 보면 알겠죠. 그래서 여기 x 앞에 숫자들이 붙어 있는데 여기에 좀 큰 수가 붙어 있을수록 이렇게 더 x축으로부터 멀리 나간다. 반대로 얘기하면 뭐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가 뭐냐? 얘는 y 이꼴 루트 x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고 얘는 y 이꼴 마이너스 루트 2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이럴 때 어떨까요? 뭐 마이너스 2 루트 x 붙이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마이너스가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못하는 거지 2는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어요. 얘는 뭐라고 써요? 4x라고 쓰면 되겠죠. 얘는 얘랑 똑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뭐 마이너스 부호를 빼고는 다 넣었다 뺐다 되니까 만약에 안쪽에 만약에 숫자가 나오면 어떠냐? 여기가 뭐 16x에다 루트가 씌워져 있다. 그럼 어떡할까요?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얘는 뭐 이렇게 바꿔도 되죠. 이렇게 바꿔도 되는데 우리가 보통은 상수값들은 보통 x 가까이 두게 됩니다. 이렇게 쓰지 않고요. 보통 이렇게 써요.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바로 기울기예요. 그 기울기에 의해서 올라가거나 조금 낮게 가거나 또 이렇게 x축에 붙어 가거나 또 x축보다 멀리 가거나 이런 식으로. 반대로 얘기하면 얘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건 예를 들어서 y는 하고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x 같은 거겠죠. 1보다 작은 수가 오면 좀 더 x축에 가까이 붙는 여기도 뭐 더 이렇게 붙는 경우가 있었겠죠. y는 루트 2분의 1x 이런 것들. 그 상수값이 곱해졌을 때 더 큰 수가 곱해지냐 작은 수가 곱해지냐에 따라서 x축으로부터 붙냐 아니면 더 멀리 퍼져 있냐 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1사분면에 그릴래 4사분면에 그릴래 같은 경우는 요 상수값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어디 붙어 있냐로 결정하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반대쪽도 보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그냥 딸랑 하나 주고 자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x의 그래프 2x의 그래프를 그리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있네. 아 그럼 뭐지? 둘 다 마이너스 있다. x에도 음수 y에도 음수니까 3, 4분면에 그려야겠다.
이렇게 x도 음수, y도 음수겠네. 그럼 3, 4분면에 그리겠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봐라. 그러면 3, 4분면에 그리죠. 3, 4분면. 이쪽에다 그릴 거야. 그리고 원점 찍고 대충 그리시면 돼요. 결대값이 2가 곱해져 있는 x 앞에 그럼 조금 더 x쪽에서 멀게 그릴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가 얼만데? x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루트 2가 되고 마이너스 붙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2야. 뭐 이런 식으로. 점 하나만 찍어주면 기울기에 대한 표현은 뭐 더 할 게 없겠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보고 마이너스 기호를 보고 어느 방향으로 그래프를 그릴지를 선택하고 그 다음 절대값을 보면서 방향성의 살짝의 폭을 결정한다.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기억하기 좋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y는 마이너스 루트 여기 x 있으면 여기에도 플러스냐 마이너스가 붙고 여기도 플러스냐 마이너스가 붙겠죠. 둘 다 플러스다? 그럼 요거는 x 저는 요거는 x의 부호고 요거는 y의 부호다 이렇게 보통 기억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이거는 y가 음수야. 플러스면 y가 양수야. 여기에 플러스가 붙으면 x가 양수야. 여기가 마이너스면 x가 음수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x다. 그럼 이건 y 건데 y의 음수네? y만 음수네? y만 음수니까 그러면 4, 4분면 이런 식으로. 또 만약에 y는 루트 마이너스 x 있으면 x에만 음수가 있네? x만 음수네? 그러면 2, 4분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서 그래프를 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 정의역과 공역은 그래프를 보면서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얘네들 다 뭐다? 이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기준점은 꼭지점을 잡고 있어요. 여기 누가 오든 간에 꼭지점 찍고 그 다음에 가요. 꼭지점을 찍고 그래프를 그리니까 꼭지점은 항상 원점 찍고 그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평행이동을 볼 텐데 꼭지점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서 방향은 부호로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혹시 질문 있으면 언제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